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내년 3월 제주, 7월 국제노선 취항을 준비합니다. SK하이닉스가 LNG 발전소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업체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북 보도연맹 희생자 가족들이 지자체에 피해자 예비 접수 창구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충주시가 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최종 결정은 청문회를 거쳐 오는 21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는 청문회 때 소명을 충실히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용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라이트월드. 충주시는 지난 1일자로 업체에 보낸 허가 취소 예고 공문에서 4가지의 취소 사유를 들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체납 사용료 납부와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는 불법 전대, 파손 시설물의 복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자로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오는 15일 해당 업체 측의 답변을 듣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불법 전대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까지, 9월 30일까지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게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고려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라이트월드는 사안별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대와 관련해서는 충주시와 맺은 최초 계약서에서는 허용된 반면 1년 뒤 수정된 계약서에서는 불법이 됐다며 억울함과 함께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손 시설물 복구와 자료 제출 문제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체납 사용료는 올 연말 예정된 대규모의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문 열리기 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볼 때까지는 하고 그 이후라도 이해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다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소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업체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빛 테마 공원을 표방한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이 시작 2년여 만에 사업 중단 기로와 함께 지루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신음했던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반 정도 늦은 건데요.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해 7월에는 국제선 비행에 나섭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신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가 필기시험격인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건 지난 3월입니다. 당초 지난 8월 다음 단계인 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경영권 분쟁에 막혀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강병호 대표의 연임이 결정된 지 한 달. 에어로케이가 미뤄왔던 운항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오랜 동안 준비해왔고 좀 내실있게 준비해와서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항증명은 운항 허가를 위한 실기시험으로 불리는데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전체계, 실제 운항 능력 등을 검증한 뒤 국토교통부가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어로케이는 내년 2월 발급을 예상하고 3월부터 제주 노선을, 2호기가 들어오는 7월에는 국제선 취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승무원 등 신입 채용은 차질 없이 연말에 진행하고 나고야와 하코다테 등 일본 노선이 반인 국제 노선 계획도 일단 수정 없이 추진합니다. 한일 관계가 장기화되면 저희 또한 또 다시 좀 그 노선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어서 아직은 12월에는 본사도 서울에서 청주로 옮겨올 예정인 에어로케이. 그동안 소가리를 해온 충청북도는
11년 만에 되찾는 거점 항공사를 활용해 청주공항에 제2도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점 항공사를 가지게 되면 기존 항공사보다는 아무래도 그쪽과 저희들하고 업무 협력처는 긴밀해지기 때문에 항공 노선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의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에어로케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른바 빨갱이로 낙인 찍어 집단 학살한 보도 연맹 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충북에서만 43곳에서 이런 학살이 자행됐는데 진실 규명은 왜 더딘 걸까요?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74살 조혜자 씨. 당시 6살이던 조혜자 씨는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하얀 그 밧줄로 다 묶여서 추럭에 쫙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두 대인가 한 대인가가 쭉 이렇게 나가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서서. 저기 분토골이라는 어디로 가서 총살 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소문은 들었는가 봐. 73살 김영식 씨 아버지는 오히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창 양곡 창고에 갇혔다 희생됐습니다. 가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그 긴 세월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분들이 빨갱이였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쌀 주겠다, 보리쌀 주겠다, 비료 주겠다 해서 적어라 해가지고 적었는데 국가의 폭력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희생자가 충북에서만 3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해산되면서 추가 피해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살아나오신 분, 직접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생존하지 않고 계세요. 너무나 고령화돼서 빨리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역사에 묻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 2년째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희생자 가족들은 국회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자 예비 접수 창구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앞서 교수들을 초청해 LNG 발전소가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먼저 전문가 입을 빌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NG 사용에 따른 자체 미세먼지 배출과 질소산화물이 안개와 대량 수증기, 암모니아 등을 만나 초미세먼지로 전환될 비율을 따져봤더니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기여 농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인근 지역 영향률도 평균 0.11% 수준이라고 대학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학습 언어와 선택적 촉매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미세먼지는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반도체 공정상 단 몇 분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복구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발전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종전이 생기면 바로 그냥 자율적으로 다른 한쪽이 전기가 공급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정전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는 현재 병전 운전이 불가하고요. 질산화탄소 배출 농도를 4ppm 이하로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150에서 205톤 정도 배출하니 상생협의회 협의를 통해 총량을 낮추는 한편 주민 수건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효율이 낮고 상관 안 있는 기업체들 또 일부 가정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청주시와 함께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낮출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이미 청주가 소각장과 미세먼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주민설명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6일간 27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폐막했습니다. 제천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궂은 날씨에도 주무대와 시내 공연장에 인파가 몰려 예비 주차장을 마련하고 긴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보다 시내 행사장 공연을 대폭 강화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옛 충주 종합운동장에 추진 중인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교현동 공설운동장 자리에 연면적 9,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포함돼 국비 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청소년 복합놀이터와 12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괴산 시골 절임 배추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괴산의 대표 농특산품인 시골 절임 배추의 올해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20kg짜리 한 상자에 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괴산 절임 배추는 이번 달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됩니다. 지난해 괴산 절임 배추는 97만 상자를 판매해 29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음성의 한 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해 일부 구간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5일 50여 톤의 돌이 도로로 쏟아진 음성읍 사정리산 148-1번지부터 금왕읍 금성리산 29-19 사이 군도시 27호선 2.3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